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의 첫 번째, 사회보장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사회보장으로서 평생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보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일반.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을 보시면 사회보험의 개요, 사회보험의 대상은 사회적 위험이죠. 사회적 위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출산, 양육, 질병, 부상, 부상을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으로 있는 이런 사회적 위험을 방식은 보험 방식, 사회보험이지요.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목적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박스로 넣습니다만 특성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회보험은 사회성, 보험성, 그리고 강제성, 부양성. 자, 이게 바로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라는 데 사회성이란 특징을 적습니다. 다음에 보험성이라는 것은 역시 민간보험이든 사회보험이든 위험 분산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분산의 강도는 약해질 거예요. 다음에 강제성,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거죠. 강제성.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양성을 갖습니다. 꼭 부양성이라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돕는다는 수직적 재분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실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평적 재분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특성에서 사회보험의 특성에서 나와 있는데, 국민과 국민 간의 집합적 계약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료 징수다. 기여를 전제로 한 급여이다. 특히 이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은 여기 있지만은 성립은 반드시 기여를 가지고 성립을 합니다. 사회보험의 기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거나 가입에서 배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죠. 법정급여다, 강제적용이다 딱 있는데, 방빈적 소득보장이다, 사회적 적절성을 다 줬습니다. 중요 표시할 것은 6번에 있는, 여기는 증명된 자료에 의해서 급여를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도착할 걸로 보여지는 추정된 필요.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미리 이미 추정된 필요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지고, 그게 바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급여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확정 급여식이죠. 다음에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디귿번에 사회보험 수혜 자격의 요건을 보시면 사전에 기여금에 의한 실적, 그리고 특수한 사고,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야 되고,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 질병이 뒤이든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말하자면 가정을 이끌어야 하던 가장이 사망을 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특수한 사고가 발생해야만이 사회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와 사고 발생을 수혜자, 수혜 자격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급여 체계에서 기여에 의한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개인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재산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며, 욕구와 개인의 여기도 상관없이 주어지며, 각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여가 있어야 급여가 결정. 그러나 거기 보셔야 되지요. 기여와 급여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런다? 사회적 적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여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는 좀 서운하게, 기여가 적은 사람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후하게 이렇게 줌으로써 보다 약한 소유된 또는 가난한 계층에 보다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 노사정, 사회보험은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재정 운영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 사회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을 보시면 첫 번째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습니다.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 우리나라는 적립 방식이 돼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나의 수입이 인컴이 있으면 이것을 현재 생활을 위하여 소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를. 이거 말하자면 현재를 위하여 소비를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방식인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미래의 어떤 사회적 위험에 말하자면 대처하기 위한 방빈적 이런 그 방식이거든요. 세이브입니다. 그다음에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세대는 각자 세대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세대 간 또는 개인 간 공평성이 적용되는 것이 적립 방식입니다. 자기가 적립해 놓은 만큼 나중에 그에 대한 혜택,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대 간 또는 개인 간 공평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이걸 쌓아놓기만 하자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 재정 추계 능력이 필요한 이런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 적립 방식은 인플레이션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채권하게 되면 투기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경우가 3천억이 날아가네 이런 소리 하는데, 어디 유전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니?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속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의 치부를 이끌어간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 단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보다 선용될 수 있을 것처럼 키우려는 전략을 쓰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지요. 자, 이런 문제 등을 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가 방식입니다. 부가 방식은 나의 소득을 가지고 현재의 생활을 위하여 소비를 하고, 또 현재 노인 세대 생계비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방식은 나의 소득은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죠. 때문에 이것은 젊은 세대, 현재 근로세대인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모시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를 갖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가 방식은 여기는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합니다. 완전 지불이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틀 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8월달 현재 젊은 세대인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바로 원천징수해서 노인들의 통장으로 딱딱 지급이 이전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완전 지불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대책이 완비는 아니지만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가 방식은 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한 문제, 인구학적 변동으로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이런 과정에서는 바로 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전부 교재에 280쪽에 적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립 방식 중에 수정 적립 방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정 적립 방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점차 가면서 부담액은 늘어가면서 급여액은 줄여나가는, 그래서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시작하면서 점차 가면서 고부담 저급여 방식으로 전환시켜가는 변형된 적립 방식을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거기 보면 처음에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이 올 때 기본연금액 계산 방식의 비례상수가 2.4로 시작이 됩니다. 비례상수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점차 2.1로 줄더니 1.8로 줄더니 1.5로 줄더니 현재는 2028년도 1.2가 될 때까지 해마다 0.015%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수치라고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소득 대체율 60% 시작된 것이 이제는 40%가 될 때까지 줄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의 말과는 달리 소리 소문 나지 않게 이렇게 조금만 내면 많이 탈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것을 서서히 이제는 점차 많이 내도록 하면서 줄도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이란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위험에 대한 분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산한다. 자, 이걸 말은 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험의 기본,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공동 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된 위험률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자, 좋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에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그런데 문제는 명확한 계산을 필요로 하되, 그 명확한 질적 개념인데, 그것을 사회보장으로 본다면 가장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민간보험이죠. 계약과 동시에 1원짜리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급여액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한.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균했을 때 어느 정도 명확한,
공공부조는 전혀 계산할 수조차도 없는, 어느 누가 언제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지고 올지 모르거든요. 때문에 명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를 필요한다. 이때 충분한 것은 민간보험은 완벽하게 충분한, 사회보험은 어느 정도 충분한,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계산이 좀 어려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을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추정된 욕구, 예정된 욕구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지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가 결정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추정된 또는 예정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유용하게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밑에 박스도 있지만 사회보험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됩니다만 민간보험은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최저 수준까지만 보장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개인이 지불 능력, 왜냐하면 자기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양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 모두 사회적 적절성이나 적합성 또 개인적 공평성을 같이 고려하지만 사회보험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절성이나 적합성을,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복지에, 그에 비해서 민간보험은 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근거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계약서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이 사회보험의 종류를 보시면 사회보험의 5대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만들어진 대로 볼까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63년도에 만들어져서 64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사회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을 부상, 질병을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들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위하여 휴업급여나 유족급여를 제공합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같이 겸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목적처럼 사회보험은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법은 의료보험.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63년도에 만들어져서 77년도에 시행됐던 것을 99년도에 개정해서 2000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지요. 다음에 세 번째 만든 것이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연금은 86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88년도에 시행된 건데 이것은 질병, 장애, 노령, 또 장애 또는 사망 등등의 사유적용을 드는데 바로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소득보장이에요. 소득보장.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다음에 네 번째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은 93년도에 만들어져서 95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이것은 실직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이지요. 물론 적극적 국가 개입을 위한 사전적 적극적 실직 예방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실업급여 등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통해서 산전후휴가급여를 통해서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당연히 이것은 여기는 건강보장이 되겠지. 건강보장. 그렇게 해서 5대 사회보험은 차례대로 산재보험, 의료보험, 지금 건강보험이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되 사회보험의 공동된 목적처럼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증명해 봤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개별적으로 건강보장, 소득보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격 표시해 놓으시고 또 뒤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험 일반, 또 여기서는 사회보험 일반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까지를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공부조로 넘겨놨습니다.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기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문에 공공부조는 반드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어도 되는 사람인지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하는데, 사회보험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보험료, 기여금을 내놓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산조사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와의 비교는 공공부조에서 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과 이런 5대 사회보험에 대한 일반을 보면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거기 빠져있는 것 다양한 것을 박스에 집어넣는데, 가장 밑에 인플레이션 대책을 보면 사회보험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대책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지만, 민간보험은 이미 계약과 동시에 급여액이 나옴으로써 인플레이션 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대 사회보험에서 먼저 국민연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